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8월 30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인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기업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봤던 영업이익이라는 이 데이터는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었을 때 조금 더 속일 수 없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이 현금 흐름표를 확인을 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1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 가면서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파두가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금 흐름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여기서 현금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는 자산과 부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이 자산 중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마찬가지로 해서 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관련된 부분들의 현금 흐름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영업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동 부채 관련해서는 이제 재무와 관련된 투자 활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업, 투자, 재무에 관련된 현금 흐름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봐야 되는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데 자본이 100억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00억을 가지고 반도체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인건비가 50억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원소나 규소 이런 반도체 원재료들을 사는데 50억이 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한 개도 못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매출액이 사실상 빵원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돈을 마이너스 100억 원 썼으니까 마이너스 100억 원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공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50억 원재료들을 샀던 것들을 재고 항목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인건비만 사용했던 50억 부분만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50억 원 정도 나타낼 수 있고, 이 재고 부분을 빠진 부분이 이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는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봤었을 때는 가공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공하기 힘든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이 있고 재무활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라면 영업활동에서는 흑자가 나야 될 거고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공장을 짓던 인건비를 투자하든 해서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재무 쪽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파두 같은 경우는 영업 쪽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24년 2분기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단위가 100만 원이고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면 단기 순이익과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확인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선 예시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과 팔리지 않는 재고를 이제 재고 자산으로 잡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가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공이 일어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체가 390억 원 정도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215억 원 정도 되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 170억 정도가 더 많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이 마이너스 170억 원이 더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크게 금액이 뭔가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고요.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큰 항목이 135억 원 정도 되는 재고 자산의 감소, 증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고 자산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가공된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재고 자산이 지금 괄로 쳐진 부분이 이제 증가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금액이 이만큼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앞서 봤던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표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재고 자산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이 재고 자산의 감소가 되면은 현금이 플러스로 작용이 되고요. 증가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작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주체를 회사를 주체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기준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돈이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늘었다라는 거는 원래 이 제품을 판매를 해서 내가 현금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현금을 받지 못한 거니까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체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재고가 감소를 하게 될 텐데 그 감소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고 자산이 왜 늘었는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분기 때는 적자였는데 2분기 때는 흑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자 활동으로 현금 유입액 요 부분이 있고요. 유출액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쪽 부분은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분기 때 이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에 처분을 했다라는 거는 얘도 똑같이 회사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금융 상품을 취득을 하면은 그만큼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상품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회사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플러스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금융자산의 취득인데 1분기 때 지금 항목이 좀 많이 크죠. 거의 한 80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파도가 상장한 이후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예금 넣는 것보다는 단기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성으로 이제 좀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예적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만큼 돈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금융자산을 처분하면서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죠. 1분기 때 많은 돈을 이제 예적금이나 채권 이러한 부분들에 돈을 사용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금액이 크게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금액 자체가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패스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에 자산, 현금 자산의 변화가 여기 지금 제가 밑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가 170억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가 이제 203억 원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에 앞서 봤던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해서 현금화 시킨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 앞에서 봤던 이 재고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되겠죠. 이 악성 재고인지 어떠한 이유로 재고가 늘어났는지 부분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요 자료를 캡처를 해서 이제 PPT 자료 만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파도 홈페이지 가시면 다 올라와 있으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재고자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재고자산에 관한 세부사항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제품 평가 충당금, 미착품, 부재료, 원재료 평가 충당금, 제공품 평가 충당금. 자, 그렇다면 이 재고자산에서 이 세부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지가 확인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 2분기 때 가장 큰 금액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223억 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렇게 줄을 쭉 그어보면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품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낸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SSD 컨트롤러 만드는데 뭐 다른 부제품도 있고 SSD 컨트롤러랑 이제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낸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낸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미리 사놓음으로써 금액이 올라갔을 때에 대한 그런 뭐 차익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많이 썼고 그 부분이 결국에 재고자산으로 잡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그리고 투자, 재무 현금 흐름표를 확인을 했었는데 재무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크게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투자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사용했던 투자했던 그 부분들과 뭐 그 과거에도 투자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이제 현금화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현금화 했고, 영업 활동에서 영업 이익과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 금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재고자산 부분이었다. 근데 이 재고자산의 세부사항을 확인을 해보니 이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부분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 결국에 영업이익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미리 구매를 했는지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측 입장에서는 후자 쪽 가능성이 높겠죠. 원재료를 가격이 올라가니 미리 사놓는 방향이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또 1분기 때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저도 그 내용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2분기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결론을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1분기 때와 지금 2분기 때 현금 흐름표를 봤었을 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재고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 부분도 맞는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이때까지 이제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사업 방향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 후자적으로 말씀드렸던 미리 낸드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미리 사놓은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재고 자산이 결국에 매출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잘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고 자산이 결국에 하반기 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으로 바뀌어 가는지 재고 자산이 줄면서 3분기 재무제표 때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지 이 변화 요인들을 또 추후에 실적 발표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